전까지 찍었던 영상을 날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는데 마이크 숙지법이 미숙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영상만 있어요. 아마 음성 파일이 어디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느니 다시 찍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다시 찍게 되었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제가 니팅라이프3의 기모노라는 옷을 작업 중이잖아요. 근데 이 옷에 소매 파트가 정말 독특하게 돼 있었어요. 제 기준.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소매 파트였고, 그 소매 파트를 저처럼 이런 소매를 떠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머리 아프게 파헤쳐서 알아내고 난 다음 한 3일 후인가? 그게 어제거든요. 근데 어제 수강생분이 의류반에서 가져온 책의 질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적인 책이었거든요. 그 페어아일 바람공방에서 나온 양장본인데 엄청 그 두꺼운 큰 책인데 원래 1호판으로만 저는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판 따로 안 샀는데 얼마 전에 그 번역판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사진 설명에 이런 똑같은 구조의 암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페어아일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할게요. 자, 스티코의 경계에서 코를 줍기 시작을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영상 촬영이 어찌어찌 가능은 한데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주어야 되는 코스는 계산에 따라서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거의 1대1 피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단에 한 코씩 줍게 되겠고요. 경계에서 아예 페어 아일로 줍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4개, 1개, 4개짜리 도안이에요. 그 화살표 패턴 그대로 줄 거고 저는 중간에 스킵해야 되는 코가 딱 한 코 있거든요. 그 한 코는 중간에 아무 데서나 알아서 잘 건너뛰어 볼게요. 4개, 1개, 이렇게 검정 화살표 주었으면 그 다음에 흰색 화살표 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검은색 하나, 그 다음 다시 흰색 4개. 이 코를 줄 때 저는 바늘을 하나 낮췄어요. 패턴에 사용된 바늘은 3.5mm인데 저는 3mm로 지금 줍고 있거든요. 이유가 조금 더 작은 바늘로 주어야 인접한 코 부분이 예쁘게 주어져요. 너무 크지 않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하나 낮췄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감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면역성 질환은 정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인데 최근에 조금 체력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는 운동이 사실 굉장한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크로스핏이니까 평균 심박수 거의 18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런 고강도 운동을 너무 재밌다고 매일 했더니 몸이 점점 축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구나. 저의 기초 체력은 그 정도 그릇이 아닌데 마치 할 수 있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약간 우겼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아프니까 이게 제가 혼자 아픈 거는 사실 괜찮은데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고, 5번째, 노노.
검정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수업 때 컨디션이 저하된다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침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죄송해서 운동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일주일에 운동을 억지로 3일만 나가는 것으로. 사실 조금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몸이 약한 것에 대한 속상함도 있고, 그래서 아껴 먹듯이, 맛있는 거 아껴 먹듯이 운동을 지금 약간 갈라지고 있나? 아니죠. 아껴 먹듯이 운동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체력 안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이 다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엄마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내려면 체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항상 체력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력을 관리하고 있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주 5일 운동을 나가는 게. 근데 물론 사실 체력은 체력이고 정말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즐거워서 나간 게 더 컸는데 그래서 매일 못하고 있는 요즘 너무 속상하지만 3일이라도 나가려면 5일을 나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자, 패턴 보이실까요? 검은 화살, 흰 화살, 검은 화살, 흰 화살, 검은 화살, 흰 화살, 검은 화살. 이렇게 총 한쪽 암홀 라인을 따라서 7개의 화살 패턴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저의 경우인 거예요. 제 게이지에서. 직접 떠보시는 분들은 또 각자 본인의 게이지가 있을 거니까 너무 똑같이 왜 나는 그 코스가 안 나오지 하지는 마시고 실을 끌고 올 때 자꾸 다른 실이 끌고 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로 배색이다 보니까 뒤로 지나가는 실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잖아요. 그렇게 다른 실들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코를 주워주셔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 414, 414, 414, 414, 414, 414, 414 이렇게 다 코를 줍고 나면 기존에 제가 했던 도안들은 사실 이 언더암 부분을 이제 이어서 뜨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안은 그렇지 않고 이 언더암은 그냥 계속 둡니다. 계속 두고 여기에서 다시 스티코를 만들어요. 스티코가 저는 8코를 만들었었고 바탕실, 배색실, 바탕실, 배색실 이 순서로 만들었었어요. 그냥 가마코는 잘 풀려서 저는 좀 특이한 가마코를 만드는데 손가락 걸기코처럼 만드는 가마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코를 만들 때도 중요한 건 이 코가 페어아일처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줘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만드실 때 실이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마코 검지로 밀고 엄지로 당겨서 손가락 꼭 걸기코 하듯이. 제가 여기를 가리는 이유는 가리는 게 아니고 이 매듭이 아래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주는 중이에요. 자, 이제 검지로 밀고 엄지로 당겨서 가마코. 이렇게 4개를 만들면 이제 이거랑 똑같이 거울 대칭으로 또 4코를 만듭니다. 이렇게 4코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패턴대로 떠줄 거고 이 패턴을 줄임 없이 한 패턴 정도만 떠준 다음에 바로 연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패턴 정도를 떠주고 스틱 부분을 마감을 해서 그냥 원통으로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주운 바늘이 아닌 제대로 된 3.5mm로 진행을 해줄게요. 코를 주운 초반 부분이라 이렇게 늘어지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면 다시 들어가요. 처음에는 붙잡으면서 떠줘도 됩니다. 그래서 한 패턴이 끝났으면 이 무늬는 좀 독특하게 물어주는 구석이 없지만 약간 까다로워요. 네코 간격이라서 이 간격을 잘 벌려주지 않으면 이 지나가는 실이 짧아질수록 여기가 꼬집 피는 것처럼 편물이 우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만져주면서 떠줘야 되는 도안이더라고요. 네코 패턴이 8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 8단 동안에 자꾸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게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어줘야 나중에 세탁이나 스팀 후에 기모감이 올라갔을 때 그 면적도 견디면서 편물이 울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밀면서 뜨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계속 뜨는 거라 일단은 여기까지. 자, 필요한 단의 마이너스 1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스티코를 엎으면서 이번 단을 시작할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에 바로 원통으로 다시 합쳐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늬, 여기서부터 스틱, 그러면 뜨고 엎고 아래에 해당하는 실의 컬러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코 부분부터 이렇게 코가 사라지고 있죠? 원작에서는 그냥 스틱인 채로 소매 전체를 진행한 다음에 절개한 다음에 다시 잇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스틱을 다 유지하고 자르고 잇고 스틱 마감을 해주는 게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틱이 필요한 구간에만 스틱을 해주려고 지금 코를 엎고 있어요. 자, 이 검은색까지 뜨면 스틱 코는 다 떠지는데 엎어지는 건 아직 덜 엎어졌어요. 한 코가 남아있잖아요. 뜨는 것과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이 다음 이제 패턴에 해당하는 코를 떠주고 엎어주는 것까지 해줘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쭉 무늬대로 뜨고 그 다음에 바로 원통으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 화살 모양이 물어주는 구간이 없는 4코짜리 가로 배색 뜨기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장력 조절에 신경을 써줘야 중간에 지나가는 실이 짧아지지 않으면서 위로 드러나는 밖으로 보이는 이 실들이 이렇게 울지 않고 이렇게 빤빤하게 펴질 수 있게 떠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뒤로 지나가는 실들이 얼마나 내 코의 떠지지 않는 코들이 지나가는 실이 되는 거고 내가 현재 뜨고 있는 애들은 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뜨고 있으면 흰색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흰색 실의 길이가 검은 코, 네 코만큼의 길이로 지나가야 편물이 울지 않고 예쁘게 나오는 그런 원리가 가로 배색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또 가는 실이어가지고 이렇게 붐비게 떠지기 쉬워요. 붐비게 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으로 잡고 의식적으로 펴주면서 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왔어요. 스틱이 마감되어 있고 우리는 한 단을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곧바로 이렇게 원통으로 합쳐서 뜨시면 돼요. 이제는 경계점에 표시를 해주는 게 보기에 편할 테니까 파란 옷을 입고 있으니 파란색으로 해볼까 봐요. 자, 경계 마커 하나 넣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원통으로 뜨면서 필요한 곳에서 소매줄임을 해주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이 스틱 구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번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쪽 소매가 다 떠졌고요. 소매 아직 언더암 연결을 안 한 상황이에요. 연결을 안 한 언더암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만 스틱을 넣어 두었고 그 위로 어차피 다시 꿰매줄 부분은 책에서 시킨 대로 스틱 넣지 않고 그냥 원통으로 작업했어요. 이 스틱이 있는 부분인 이만큼의 세로단과 이 아래에 있는 언더암의 절반,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은 또 이 나머지 절반하고 이쪽 부분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반대쪽 소매는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언더암으로 덜어놨던 18코이고 여기가 스틱을 자른 이후의 평단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결 부분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스틱 자르지 않고 연결하는 것만 보여드릴까 해요. 덜어놨던 코를 다시 바늘로 옮기겠습니다. 일종의 메리아스 이끼인데 그러니까 코와 바늘 가로 이끼 중 코가 열려있는 경우도 그렇고 열려있지 않은 경우도 그렇고 단이 위에 있고 코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작업하기가 편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실을 준비해 주시고 이쪽 절반과 경계 부분을 잘 찾아서 지금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걸고 겉뜨기 하듯이 바늘에서 벗기고 다시 안뜨기 하듯이 시작.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루프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이 굵은 부분의 실 때문에 약간 헷갈리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안뜨기 하듯이 열어줬으니까 다시 위에 싱커 루프 통과 해줬으면 나는 아래쪽에서는 겉뜨기 하듯이 벗기고 안뜨기 하듯이 통과. 자, 이번에 세 번째 루프 생길 차례잖아요. 3개 할 때 4개 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이쪽에서 4번째까지 이렇게 2개를 다 걸어줄게요. 또 겉뜨기 하듯이 벗기고 안뜨기 하듯이 시작.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겉뜨기 하듯이 벗기고 바늘을 다 빼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서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꼭 한꺼번에, 겉, 안 한꺼번에.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루프를 조이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조여주면서 하시거나 실 길이를 넉넉하게 세팅해 둔 채로 작업하고 한꺼번에 매무새를 잡아주시면서 조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또 1대1로 가로 배색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실이 2가닥이라 2개가 걸리는 거고요. 검은색, 흰색. 사실은 지금 단 하나만 연결 중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아있는 자투리 실을 이용했더니 뭉쳐있는 부분이 지금 잘못 당첨이 돼서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2번, 2개. 벌써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자르고 연결해도 되는데 연결하고 잘라도 돼요, 이 부분은. 또 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니팅 라이프 3에서 제안하는 기모노의 실은 트위드와 트빈이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스틱을 해야 하는 페어와일 실들에 비해 미끄러운 편이에요. 매끄럽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펠팅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르고 연결하기보다 연결하고 자르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원통이 시작된 첫 단까지 연결을 해줄게요. 자, 벗겨내면 다음 거는 저쪽이랑 붙어야 되니까 일단 빼내는 것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더암 절반이 붙었어요. 이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에 한 번 해볼까요? 자, 안 뜨게 하듯이 시작하고, 이쪽은 방금 전이랑 다르게 검은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코만 보여야 돼서 이 마지막 한 코까지가 스틱 구간입니다. 이곳이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 곳 중에 방금 전에 원통이 된 화살 한 부분이랑 막판에 연결을 해줬으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이 뜨기로 열어주고, 세 번째는 2단 연속으로 조이는 건 나중에 할까 봐요. 지금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인 느낌이라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코 모양 맞춰서 잘 조여줘야 늘어지지 않게 예쁘게 마감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스틱 마감하고 원통으로 시작했던 초입 부분은 이렇게 좀 늘어짐이 있어요. 그거는 또 뒤에서 모양을 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 하단의 가로익기도 그렇고 모든 메리아스뜨기, 그러니까 루프를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할 때는 정말 장력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조이지도 않고 너무 힘을 빼지도 않고 딱 그 위아래 연장되는 코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마감을 해줘야지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언더한 부분은 연결이 됐고 이제 이 부분, 이거는 뭐 딱히 방법 없이 십시일반 밀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힘을 끌어다가 늘어진 거라서 대신에 이제 루프를 잘 볼 수 있어야겠죠? 엉뚱한 걸 끌어다가 힘을 배분시켜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스틱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보기 편한 방향에서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시고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렵지 않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마감법은 아니기 때문에
스틱 관련된 마감은 론도 영상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론도 영상에서도 제가 스틱 마감하는 법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신기했던 언더암은 이런 느낌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모노 뜨시는 걸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아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이쪽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실 정리하고 스팀하고 그리고 예쁘게 정돈된 편물 또 보여드릴게요.